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창업자를 위한 방송 한국창업TV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전대차 계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보통 가게 계약을 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과 계약하는 것을 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전대차 계약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또 간혹 그 전대차 계약으로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가 있어요. 놓치기는 정말 아까운데 이게 과연 불안한 요소가 있는지, 아니면 이걸 내가 계약을 써서 돈을 잘 벌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전대차 계약에 대한 정확한 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섣불리 계약을 한 다음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이 돼서 임차인이 쫓겨나고 또 전대인이 쫓겨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전대차 계약은 무엇인지 일단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전대차 계약이란 보통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를 줄 때 임대차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또 전대를 줄 경우, 이때 쓰는 계약서가 전대차 계약서고요. 이때 임차인은 전대인이 되고 새로 들어오는 제3자는 전차인이 또 되게 됩니다. 일단 전대를 하는 이유, 첫 번째로 임차인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두 번째로 임차인의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서 내가 운영을 직접 못하게 됐을 경우에, 세 번째가 임대인이 법인 회사와 계약만을 원하는데 법인 회사는 자금이 없어서 새로운 가맹점 투자자를 모집을 했을 때 제 전대차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네 번째가 임대인이 법인 회사예요. 임대를 주는 거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니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직원한테 맡겼더니 밑에 있는 직원은 가장 안정적인 게 뭘까? 그러면 법인과의 계약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프랜차이즈 계약만 받는 거예요. 그럼 프랜차이즈는 또 자금이 없으니까 그거를 다른 가맹점을 희망하는 창업자에게 투자를 받고서 전대차 계약을 써주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고, 악의적인 의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전대차가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어요.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새로 들어오는 전차인이 권리금을 적게 내거나, 아니 권리금이 없거나 투자금을 적게 해서 장사를 할 수가 있어요. 보증금이 없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창업비용이 줄어든다는 장점은 있는데, 단점은 이거를 임대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내면 임차인하고 같이 계약되어 있던 전차인이 같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모든 비용이나 투자 비용들을 다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전대차계의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계약 관계가 중요합니다. 계약 기간이 얼마가 남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가 전대 동의서를 얻어야 됩니다.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통보를 하는 거죠. 나 여기 그 전차인을 두고 싶다,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내가 장사를 하기 어려우니까 전차인을 두고 싶고 월세는 꼬박꼬박 내겠습니다. 그렇게 허락을 받고 임대인과 전차인과 이렇게 계약을 맺는 것을 전대동의서라고 말합니다. 그 전대동의서가 있어야 지금은 세무사에 가서 또 사업자가 나오고요. 그 전대동의서가 없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사업자 발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워낙 이런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전대동의서를 받지 않고도 그냥 그 사업자하고 이런 걸 다 빌려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문제가 많이 되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을 믿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금이 적어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계약 관계가 정확하지가 않으면은 내가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지는 거죠. 내가 투자금을 많이 했을 경우 그 많은 손실을 다 보게 되는 거고, 내 투자금을 적게 했더라도 그 시간과 그 노력과 그 열정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자가 전대차 계약을 써야 되는 상황이 왔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계약 기간 확인
그리고 전대동의서가 가능한지 이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만 나중에 임대인이 나 전 차인 있는 거 몰랐는데 이거 법적으로 이거는 계약 해지야 그러면서 임대인을 내쫓아 버리는 경우가 없겠죠. 계약관계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고서 계약을 쓰시고 정말 피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많이 봤고 또 그런 계약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도 많고 대신 좀 권리양도 계약이라든지 전대식 계약을 써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제가 했던 진행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게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내용은 계약을 썼던 내용인데 이 전대차 계약은 아니지만 좀 비슷한 사례여서 이런 방식으로 계약 진행을 했었어요. 보통 창업을 하시게 되면 원금 회수 그리고 수익을 건져가는 기간을 보통 5년을 저는 잡습니다. 그 5년 동안 장사를 해야 안정적인 창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임대인이 임차인과 2년 뒤에 계약 해지가 될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장사를 하기 위해서 권리금을 주는데 2년밖에 장사를 못했어.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고 임대인이 임차인을 쫓아내고 임차인은 전차인과 함께 떨어져 나가게 되죠. 그러면 전차인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3년 동안 더 장사를 더 하고 싶은데 못 하잖아요. 원금 회수는 2년 3년이 걸리는데 그 원금 회수만 받고 끝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권리금에 대해서 일부, 그러니까 5년을 계산을 해서 그 중에서 못한 개월수만큼 권리금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됐을 경우에 권리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희망이 또 생기는 거고, 물론 나 돈 없어, 나 못 주겠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걸 가지고 질질 끌거나 아니면 그걸 못 주겠다면서 조금 10만원씩 100만원씩 이렇게 입금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받을 수 있는 돈은 생긴다는 거죠. 만약 이게 없었다면 아무런 주장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안전하게 진행을 해드렸고, 반환 시점이라든지 임차인이 반환 의무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도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이거를 공증을 받으셔야 돼요. 공증을 받아서 진행을 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그나마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계약서도 임차인이 허락을 해줘야 써줄 수도 있는 거죠. 임차인이 허락을 안 하면 전차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계약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선택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있었던 한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휴게음료가 하나 있었어요. 굉장히 오래된 휴게음료인데 거기에 새로운 주인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사를 했는데 장사 잘 되고 좋아요.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7개월 뒤인가 8개월 뒤인가 쫓겨났어요. 그리고 가서 나중에 보니까 임대인이 와서 그 시설 그대로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받았을지 안 받았을지 보상금을 좀 임대인이 떼어줬을지 모르겠지만 털려서 나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들이 종종 발생이 되고 있고요.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피해를 안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에 재밌는 주제를 생각을 해보니까 백화점 창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현대, 신세계, 롯데백화점 과연 창업을 해도 되나? 하면 안 되나? 말들이 많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찝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